자, 오늘의 화제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입니다. 공직사회 혁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데 과연 최 처장이 적임자인가?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상세히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임명 배경부터 살펴보지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 대변인은 공직사회를 혁신하고자 과감히 민간 전문가를 등용한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라면서 최동석 처장이 그 사람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대통령의 선의,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하지만 최동석 씨가 적절한 인사인가라는 의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학계와 현장의 시선도 엇갈립니다. 미국식 제도와 다른 독일의 정책을 소개하고 주류 사회에 물음표를 던진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서구식 행정은 거의 대부분 미제지요. 그러나 독일의 정책을 도입하자라고 최 처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식 제도와 다른 독일의 정책이 우리 사회에 맞는지 시험대에 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신현기 가톨릭대 교수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보복과 감사가 공직사회의 적극성을 위축시켰는데 이를 썩었으니 흔들자라는 최동석식의 단선적 해법으로 과연 길을 열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직사회가 썩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보십시오. 정권만 바뀌면은 주로 이제 민주정부에서 보수정부로 바뀔 그 시점에는 여지없이 유병호 같은 자가 나타나서 완장차고 나타나서 과거 정부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보칠기에 탄압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시그널이죠. 다음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협조하지 마라, 협력하지 마라. 그러면 이 꼴 당한다. 이런 공직사회인데 너는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싶습니다. 한 중앙부처 공직자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건이 터지면 거의 실시간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관행부터 바꿔야 하는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렇죠. 무슨 이슈가 터지면 그 이슈에만 몰입이 됩니다. 국회 국정감사도 보세요. 국정감사 전후로 터진 이슈 거기에만 천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정감사 받으러 나왔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간 공직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공직사회예요. 근데 너는 썩었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야. 이게 과연 해법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오래된 관행입니다. 그래서 최동석식 이론만으로 깰 수 있는 관행, 관습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근데 말이죠. 최동석 씨가 과연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 많은 언론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뉴탐사 강진구를 공개적으로 찬양한 점, 이 점을 잘 따지지 않아요. 김두일 작가가 페이스북에다가 정리한 의혹이 있습니다. 700만 원 상당의 명품 양복을 받아서 기소가 됐는데 수사를 받아서 기소 취지로 검찰에 송치까지 되는 와중에도 온 가족이 1억 원이 넘는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의혹, 강진구의 의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 전과자에게 월 1,000만 원, 타인 명의의 비상장 주식을 담보받아 2억 원의 대출 등 총 3억 2천만 원의 회사 돈으로 취재 용역을 맡긴 의혹. 참고로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취재 결과물, 취재 소스 전무했다는 거죠. 그걸 대가로 해서 미리 돈을 지급한 건데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스를 주기로 한 그 사람으로부터 말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평범한 미혼 여성 제보자를 시민기자 시켜주겠다고 가스라이팅 시켜서 성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니까 낙태를 종용하고 낙태 후에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성관계를 요구하고 심지어 몰카까지 시도했던 A라는 사람, 이 A라는 사람과 함께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강진구 씨 얘기하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과 함께 회사를 이끈 사람이 바로 강진구 씨란 얘기죠. 악마화당한 이재명 대통령의 다큐를 제작하겠다고 모금을 받았어요. 박정훈 대령 변호사 비용 모금한다고 또
돈을 받았어요. 총 9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관련한 신고도 하지 않고 하나의 계좌로 받아서 완성된 사업보고, 회계보고도 계좌로 받아놓고도 어떤 완성시키지도 않고 사업보고, 회계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B라는 사람, 이 B라는 사람과 함께 회사를 이끈 사람이 바로 강진구라는 것이죠. 자, 대통령, 법무부 장관,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청담동 바에서 광란의 술자리를 벌였다고 보도하면서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결국 목격자가 술자리에 대해서 부정하니까 이 목격자를 악마화함으로써 괴롭혔고, 자,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이 보도에 관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기소가 돼서 재판정에 섰습니다. 자, 수임 계약서도 없이 회사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회사 계좌를 깡통으로 만들기 위해 억대의 수임료를 어떤 변호사에게 건넸지요. 그 변호사는 연전연패 중이고요. 네. 51%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이자 대표를 해임하고 본인들 스스로 대표에 오르고 본인이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신주를 저가 발행했지만 법원에 의해서 주총, 주식 발행이 모두 무효화되니까 이번엔 그 51%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에게 주식을 받기로 했다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은 완전히 패소했고 2심에서도 주식 한 주도 주지 말라라는 취지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자, 강진구 씨의 이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최동석 씨는 이 과정에서 재판에 출석해서 강진구 손을 들어주는가 하면 강진구에게 피해를 입은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의 인격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지금 고소가 된 상황이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조금만 이성의 눈을 갖고 바라보면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강진구를 찬양했을까요? 강진구 보는 눈만으로 최동석 인사처장의 자질과 능력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 확인됩니다. 공직인사의 자질을 가늠할 때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일에 어떻게 연루됐는지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최동석 처장은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간의 존엄을 건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귀에 들어오는 메시지죠. 하지만 말은 말의 이력과 만나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최동석 처장의 저서와 과거 발언에는 논란의 표현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걸 다 막말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넘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지체화 비유가 그렇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정신지체화 비유로 공직자의 소극성을 설명한 대목이 있는데 장애인 단체로부터 전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속빈 미녀, 놀림감 이런 표현이 예시로 동원된 부분도 논쟁을 키웠습니다. 사회 질서를 설명하려다가 약자를 대상화하고 비하로 이어진 언어,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회의석상에서 대통령이 필요성은 알겠다, 결론을 말하라 이렇게 말을 자른 대목이 있었지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탁상공론의 자리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신호였겠죠. 혁신을 설계하는 자리에 앉았다면 언어의 정확성과 감수성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자 모드로 돌변해서 분위기를 흐린 최동석 처장.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파악이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최동석 처장은 임명받기 전 유튜브에 출연해서 김문수는 나이가 많다. 70이 넘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1956년생 만 69세, 이제 1년 남았군요. 공직사회 혁신은 제도 설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이 비치는 언어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장애와 성별을 비유의 소품으로 삼지 않는 감수성, 논란의 인물과 사안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는 것, 오래된 관행을 바꿀 실제적 해법을 설계할 능력,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하고 경쟁시키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라고 최동석 처장이 이야기했지요. 그 사회를 넘어설 해법은 누군가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부터 배우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기에 급급한 최동석 처장, 혁신을 말하기 전에 그 언어부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